만약에 애들이 공부를 잘하게 하라 그러면은 중요한 것들을 계속 연상하게 하면은 걔가 그 다음 거를 할 때 훨씬 더 잘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뇌의 연결고리가 훨씬 많아지니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훨씬 잘 연상을 하고 훨씬 더 쉽게 말하면 응용도 하고 그러니까 시험 보기 위한 거가 아닌 게 되지. 자기 지식이 되는 거지. 그러면 진짜 좋은 사람이 되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머리가 좋아지는 사람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은 바로 머리를 좋게 하는 비결이고 장수하는 비결이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정말 짱이네요.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건강 마스터 이나연입니다. 오늘도 우리 건강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주실 사람 냄새 나는 의사 안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부위별 통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선생님께서 첫 번째 부위를 허리로 잡아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내가 안 잡은 것 같은데. 아니요, 선생님이 잡아주셨어요. 네. 허리가 이제 퇴행성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나이가 들면 허리가 구부러지는 것도 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굽어서 태어나죠. 네. 그럼 대뇌가 성숙하면서 직립을 해요. 네. 신경세포는 안 죽는다 많이 안 죽는다 그랬어요. 네. 근데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시냅스라고 하는 게 네. 많이 줄어들면 다시 굽어요. 이게 사람이 시냅스라고 하는 뇌세포를 연결하는 세포들이 제일 많을 때가 언제냐면 아기들이 기어다니다가 일어서려고 할 때예요. 그때는 엄청나게 많은 시냅스가 생겨요. 네. 그러다 그 시냅스가 많이 사라지게 되면 그때는 다시 조금씩 굽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굽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는 미리 그렇게 한다면 그 시냅스도 줄어드는 것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운동이나 먹는 거나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네. 작업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그 시냅스가 정확히 뭔가요?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네. 이게 시냅스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딱딱한 시냅스, 하드 시냅스라고 하는 거, 소프트 시냅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 소프트 시냅스는 뭐냐면은 신경 자꾸 아픈 걸 찌르죠. 바늘을 한 번 찔렀어요. 또 찔렀어요. 옛날에 왜 과부분들이 이렇게 바늘을 묵직히 찔렀대잖아요. 제 생각엔 그걸 안 믿어져요. 처음에 찌를 땐 조금 덜 아파요. 계속 찌르면 무지하게 아파요. 왜냐하면은 전달이 훨씬 더 강하게 돼요. 이거는 신경 전달 물질이 훨씬 더 많아져요. 찌르면 찌를수록. 그래서 또 사람을 괴롭히려면 똑같은 데면 계속 찔러야 돼요. 아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1이었다가 그게 점점 올라가요. 찌를 때마다. 그게 소프트 시냅스. 그러니까 화학 전달 물질이 확 많아지는 거. 근데 이 하드 시냅스는 뭐냐면은 이게 어디가 오랫동안 닫혀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설명이 좋겠다. 체중이 90kg인 사람이 60kg 뺐어요. 근데 머리는 90kg로 돼 있어. 무슨 먹는 거나 뭐나 어떤 형태도 다 90kg에 적응이 돼 있고 그 회로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네. 이 시간에 이렇게 일어나야 되고 이 시간에 이걸 먹어야 되고 얼마큼 양을 먹어야 배가 부르고 이게 다 돼 있거든요. 네. 근데 60kg가 됐다고 좋아해요. 그러나 천만에 한두 달만 되면 다시 찐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드 시냅스예요. 그건 뭐냐면 뇌세포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세포들, 연결세포들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드 시냅스예요. 소프트 시냅스는 전달 더 잘하게 되는 거. 그래서 이 시냅스라고 하는 건 어쨌든 신경과 신경이 전달을 더 잘하도록 역할을 잘하도록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발달하면 수천 개, 수만 개의 세포들과도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어떤 형태든 그게 좀 안 되면 그런 연결고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냅스는 계속 뭘 반복하게 되면 계속 생기게 돼요.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는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뇌의 소프트웨어가 발전한 거죠. 의술이 인간을 못 늙게 안 늙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큰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인간의 건강에 의술이 기여하는 바가 물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이 건강하게 되는 게 더 중요한 건데 그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뇌에서의 소프트웨어예요. 이 소프트웨어를 이 시냅스가 점점 줄어들면 허리는 굽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허리만 굽는 게 아니라 성격도 고착이 돼요. 고집이 세지고
그 다음에 하던 것만 하고 먹던 것만 먹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움직이는 거가 점점 죽어서 잘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거가 오지 않도록 방지를 해야 뇌의 시냅스를 지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그것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한 50만 돼도 그런 변화가 바로 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뇌의 시냅스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네요. 그렇습니다. 꼭 체크해야 될 게 3가지가 있어요. 네. 뇌의 시냅스, 그러니까 자기 주위의 행동 반경이나 이런 게 자기가 변하지 않았는지. 네. 3가지. 얼굴이 변하지 않았는지. 얼굴이 무표정해졌다? 얼굴? 그거 네. 위험한 거예요. 웃어보죠. 웃어야 돼. 그래서. 얼굴이. 그다음에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성격이 고착되지 않았니. 자기 성격. 얘기만 하고 자기 온거지만 그거 내가 요즘 그런 것 같아. 근데 그다음에 가던 데만 가고 네. 그건 고착되고 그다음에 뭘 자꾸 잊어먹어요. 특히 집 가는 길 같은 거 잊어먹어요. 그러면 이거는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때는 이걸 이기기 위해서 뇌의 시냅스 소프트웨어를 살리기 위한 운동, 먹는 거 이런 걸 꼭 해야 돼요. 허리가 아픈 게 계속 아프다면 네. 허리 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 네. 그것 자체를 계속 긴장시키고 계속 아프게 하는 변화가 와 있는데 네. 그것이 신경회로의 변화가 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척추 협착증이 어느 날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척추 협착증이 어느 날 온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온 변화잖아요. 네. 수십 년 동안 계속 긴장시키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신경 자체에서 그 주위를 긴장시켜 더 아프도록 프로그램화돼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네. 건강 마스터랑 2회차까지 만났는데 네. 정말 계속해서 건강해지는 기분이에요. 아유, 고맙습니다. 이제 건강 마스터가 말해주는 건강 관리 3가지 수칙 말해주세요. 건강 관리요. 네. 건강 관리는 제일 먼저 어떤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운동이요. 하버드의 식단에서 보면은 식단. 몸에 해로운 거를 먹지 않는 거를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잠깐. 건강 마스터가 알려주는 꿀팁. 모두 두 눈 크게 뜨고 보실 준비 돼 있으신가요? 2002년 12월 미국 하버드 대학교 공중보건대는 미국인을 위한 새로운 음식 피라미드를 발표했는데요. 연구진은 미국 농부부가 제시한 피라미드 구성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정확한 근거에 기반을 둔 건강한 음식 피라미드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오메가3, 오메가9이 많은 지방, 등푸른 생선, 그리고 햄프시드 오일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내일부터 허리 통증을 잡기 위해 우리 밥상 위에 하버드 피라미드를 올려보면 좋겠죠? 첫 번째는 네. 해로운 걸 먹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두 두 번째는요? 번째는 매일 운동을 한다. 매일 운동을 네, 한다. 매일 정말 운동을 쉽지 한다. 않죠. 근데 그것이 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시간을 내서 짐에 가서 하고 막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네. 잠깐 자기 자신을 위해서 30초, 1분 이런 식으로 2, 3분만 5분 이내로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해주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돼요. 네. 그래서 그 운동 방법은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그거 네.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네. 그걸 꼭 따라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출발 건강 마스터 이나연입니다. 오늘도 우리 건강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주실 사람 냄새 나는 의사 안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네. 부위별 통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선생님께서 첫 번째 부위를 허리로 잡아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내가 안 잡은 것 같은데. 아니요, 선생님이 잡아주셨어요. 혹시 그 네. 이유가 있을까요? 허리로 잡으신 허리요? 이유가? 허리가 제일 많은 병인 거죠. 네. 보통 사람들이 젊으나 나이가 드셨나 다 허리가 아프다라는 소리를 제일 많이 듣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일 많은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서 허리라고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앞서서 들었는데 허리가 흔들리면 네. 뇌가 흔들린다라고 저는 네. 처음에 뇌가 흔들리는 건 줄 알았는데 이 브레인이 흔들린다라고 뇌가. 하더라고요. 허리가 아픈 게 계속 아프다면 네,
허리 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 네. 그것 자체를 계속 긴장시키고 계속 아프게 하는 변화가 와 있는데 네. 그것이 신경회로의 변화가 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척추 협착증이 어느 날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척추 협착증이 어느 날 온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온 변화잖아요. 네. 수십 년 동안 계속 긴장시키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신경 자체에서 그 주위를 긴장시키고 더 아프도록 프로그램화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가 변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네. 허리가 아프다는 거는 장기적으로 아프다는 거는 그런 변화가 필히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척추 협착증인데 뭐 수술을 하면 병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거기에를 계속 긴장시키고 더 아프도록 느끼게 돼 있는 신경회로는 그대로 네. 있기 때문에 네. 수술을 한다 그래도 그것이 좋아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통계를 보면 척추 협착증이 이제 수술하는 경우에 통증은 몇 년 동안은 좀 편해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하는 경우 그렇게 나와요. 네. 특히 1, 2년. 네. 근데 5년 지나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한 거나 안 한 거나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수술을 한 경우에는 걷는 능력은 더 떨어져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득이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좁아진 걸 넓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주위를 긴장시키거나 그 주위 혈류를 만들거나 이러한 모든 것은 뇌에서 네. 신경회로에서 프로그램화돼 있다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수술보다 훨씬 더 먼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수술은 생각보다 특별한 경우가 네. 아니면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전반적인 이 여러 그러니까 메타널스 여러 논문들 좋은 논문들을 네. 섞어서 발표한 거 통계를 낸 거 거기에 나오는 결론이죠. 조금 충격적이네요. 네. 왜냐하면 좀 허리가 아프시면 네, 좀 네. 디스크 수술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정말 필요한지는 반드시 체크업을 더블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예.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허리가 이제 퇴행성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나이가 들면 허리가 구부러지는 것도 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인가요? 환갑잔치에 가면 할머니들이 대부분 이렇게 구부리고 있었어요. 네. 뭘 맞아요? 모르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옛날에 할머니들이 되게 항상 구부정한 이미지가 강했는데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니라 30년 전에 60대. 아, 그러니까 지금 90 할머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네. 뭐 젊은 사람 모른다니까. 아는 척 해봤습니다. 미안. 죄송해요. 중요한 거는 30년 전에는 환갑잔치를 가면 진짜 할머니가 꼬부랑 할머니였어요. 네. 그때는 평균 수명도 그밖에 안 됐고. 근데 지금은 내가 60인데 네. 막 그렇게 꼬부랑 할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럼 저 아니잖아요. 지금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아마 다음 세대는 그럴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꼬부리고 다음 세대 애들은 안강이가 90세에 이러고 다녔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는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의술? 뇌의 소프트웨어가 발전한 거죠. 의술이 인간을 못 늙게 안 늙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큰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인간의 건강에 의술이 기여하는 바가 물론 있긴 하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뇌에서의 소프트웨어예요. 아, 이 시냅스가 점점 줄어들면 허리는 굽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래서 허리만 굽는 게 아니라 성격도 고착이 돼요. 고집이 세지고 그 다음에 하던 것만 하고 먹던 것만 먹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움직이는 거가 점점 죽어요. 잘 안 움직이려 그래요. 네. 근데 그런 거가 오지 않도록 방지를 해야 뇌의 시냅스를 지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그것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한 50만 돼도 그런 변화가 바로 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선생님 근데 저희 네. 어머니도 허리가 네, 많이 네. 안 좋으셔서 네, 네.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네. 막 뜨거운데 지져야겠다 이렇게 네, 네. 얘기를 하세요. 네. 그 온찜질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저도 지지는데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온찜질이든 냉찜질이든 네. 어떤 형태의 자극이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사가 일어나요. 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게 똑같은 자극을 주는 것보다 여러 자극이 달라지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자극도 스스로 하는 운동이나 이런 것보다 더 좋은 거가 될 수는 없으니까 운동을 반드시 꼭 하셔야 돼요. 네. 어쨌든 뭐 네. 찜질도 냉 오늘 네. 번갈아 가면서 하고 네. 가장 좋은 건 네. 운동. 운동 네. 꼭 하셔야 돼요. 운동 운동은 꼭 하셔야 돼요. 네, 그것도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네. 돼요. 하버드의 식단에서 보면은 식단 몸에 해로운 거를 먹지 않는 거를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네요. 네, 근데 들어보니까 네. 예를 들자면 소세지 회사에서 화낼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안 좋은 음식 네. 그런 걸로 들어가요. 뭐 심지어 WHO에서 무슨 가공된 육류는 1급 발암물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몸에 해로운 걸 안 먹는 것도 몸에 해로운 약도 포함이에요. 약도 너무 많이 이렇게 먹는 것도 약간 당연히 자제를 해야죠. 해로운 거를 안 먹는다 아니면 줄인다 이렇게 줄인다? 생각하셔야 되죠. 첫 번째는 네, 네. 해로운 걸 먹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번째는 매일 운동을 한다. 매일 운동을 네, 한다. 매일 정말 운동을 쉽지 한다. 않죠. 근데 그것이 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시간을 내서 짐에 가서 하고 막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네. 잠깐 자기 자신을 위해서 30초, 1분 이런 식으로 2, 3분만 5분 이내로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해주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돼요. 네. 그래서 그 운동 방법은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그거 네.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네. 그걸 꼭 따라하셔야 돼요. 그게 쉽게 말하면 간단한 운동이기도 하지만 뇌에 혈류를 갑자기 증가시켜서 뇌에서 신경을 보호하고 이 신경의 시냅스라고 하는 거를 육성해주는 그런 좋은 그 호르몬이 나오는 거죠. 오. 인자들이. 그게 안 나오면 치매가 오고 사람이 이제 좀 우울증이나 이런 것도 많이 올 거고 수면 장애도 오고 여러 가지 나쁠 테니까 네. 그걸 많이 만들어주면은 훨씬 건강하고 즐겁고 긍정적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 운동은 꼭 배우셔야 돼요. 네. 시냅스는 살리고 통증을 줄일 운동법 대공개. 가슴을 들어올린 상태를 유지하며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는 것을 반복해줍니다. 시속 5km 정도에서 시작해 최종 7, 8km까지 자신의 상태에 맞춰 실시합니다. 다리는 최대한 11자 모양으로 나란히, 팔은 앞뒤로 젖고 시선은 15도를 향하게 턱은 살짝 든 채로 걷습니다. 발 뒤꿈치가 먼저 닿을 수 있도록 최대한 보폭을 넓게 걷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장내 세균이 중요해요. 오. 네, 장에서 좋은 세균이 많이 있으면 장내에서 여러 이제 항산화 작용을 일단 할 거고 네. 그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산화가 일어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육식 동물들은 장이 짧잖아요. 네. 빨리 내보내야 돼 이거를. 빨리 내보내야 돼요. 그럼 배변 네. 활동이 좀 원활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장이 짧고 빨리 네. 내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채식 동물은 장이 길잖아요. 네. 장이 길은데 얘네들이 그래도 산화가 많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육식보다 오래 산단 말이에요. 그 네. 이유는 장내에서 이 좋은 세균들, 그러니까 이 산화를 좀 덜 시키고 그걸 안정시키는 것들, 즉 염증도 훨씬 덜 만든다는 얘기죠. 그런 세균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락토바실라이 뭐 네.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그런 세균들이 주로 어디 많냐면 이제 김치, 뭐 요구르트 뭐 이런데 네. 뭐 이런 데도 물론 많지만 김치, 낫또가 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김치, 낫또. 네. 근데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걔네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채소, 채소. 네, 채소, 특히 살아있는 채소들을 같이 먹어주면 네. 걔네들이 잘 살 수 있는 좋은 세균들이 살 수 있는 먹이가 되고 밭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걔네들이 없어지면 얘네들이 오히려 좋은 세균들도 장벽을 뜯어먹어요. 그래서 장에 염증을 일으켜요. 더 무서운 결과가 올 수도 있죠. 건강 마스터께서 네, 네, 네. 엄청난 꿀팁 드렸으니까 네, 여러분 네. 아무 데서나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네. 아니에요. 꼭 새겨 들으셔야 되고 사실 그러면 건강 수칙에 네, 네. 뭐 잘 먹고 잘 걷고 네, 잘 싸고 네, 이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당연한 거고 기본적인데도 네. 좀 건강 마스터께서 네. 의학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훨씬 네. 이해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같은 얘기죠. 네, 저도 이거 잘 실천해가지고 다음번에 뵐 때는 더 건강해져 있도록 할게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